민주당에서는 급박한 집무실 이전 배경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차분하게 온 게 제대로 된 옮김이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뭐가 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오욕의 역사가 그렇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핵관들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군가가 임산배수의 명당인 용산으로 옮기라고 누군가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소래소래 녹취를 보면은 청와대 이전할 거야, 그런 이야기.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입니까? 김건희 씨 목소리 아니고 뭐 유령의 목소리입니까? 민주당이 아직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아직도 무속 타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가 풍수가 안 좋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했거든요. 누가 봐도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상의 불길하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게 되면 민족문화 창달이고 남들이 하면 무속 신앙이고, 저런 식의 그 프레임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이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네티즌들이 원래 호사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이거 좀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공론회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망했는데. 굳이 뭐 얘기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정무적으로도요, 인수위가 용산으로 가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고 그냥 두고 이거 걱정이네 저거 걱정이네 정도만 했었으면 사실은 저 수렁에 빠져서 그냥 인수위가 아마 지지율이 계속 빠졌을 거예요. 당선자가. 그러면 지방선거에 민주당한테 나쁠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하든 얘기하지 않든 간에 국민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굳이 하루도 못 잔다고 저럴까? 왜 안 가려고 굳이 저럴까? 건진법사 때문이냐 뭐 이제 혼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치권에서 굳이 이거를 얘기해서 또 논쟁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젖잘싸 그러잖아요.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되지 잘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잘 싸운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어요. 미래통합당.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광화문에서 그야말로 투쟁을 전개하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그리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빠루의 투쟁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 빠루의 길, 황교안의 길, 가장 잘 싸우는 정당, 그 따라갔다면 큰일 난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야말로 국회 수권 여당, 국회 책임 정당,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잘 보시면 비대위의 그 이야기가 조금씩 변해서 민생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책임 있게 가야 된다고. 정권 인수에 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국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신구 권력이 충돌할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그쪽 뭐 당선자는 좀 대통령을 좀 존중하고 예우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네.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민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게 용산 이전이 어떤 정치적 논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보면 지역별로 볼 때 이전을 찬성하는 가장 높은 곳이 대구 경북이에요. 60.6% 대 반대 39.4. 또 가장 반대하는 곳이 높은 데가 어디냐? 광주 전라입니다. 85.2 대 12.4. 이렇게 완전히 갈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찬성이 58.4, 반대가 3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꽤 높다는 건 좀 아마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청와대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들이 다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하는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극단적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파적 판단을 내리는 거 있고 국민들이 갈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 대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국익, 공익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 정당들이 이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지금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파적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자극을 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만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모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찬성하되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상하자, 타협하자. 그 길로 논의를 모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요만한 걸 들어가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또 저쪽에선 또 니는 안 그랬냐 뭐 이러면서 싸움질을 하게 되면서 배가 이제 산으로 가버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최근에 이건 극단적인 거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이건 좀 심하다. 이건 나라 망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 대선이 생각이 나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1월 달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가 모여서 막 이번 선거는 불법이다,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연설을 했어요.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그랬더니 그 시위대가 미 의사당으로 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자랑해왔던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그걸 고스란히 노정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저런 식의 반응을 하면 그거는 정말 불을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쫙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이런 것들을 좀 정치인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행정적이고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 사항으로 확 비화돼 버린 것에 싸울 대해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한은 민주당이 여전히 쥐고 있고 행정 권한은 국민의힘이 가게 됐으니까 이거 투덜투덜할 필요 없다. 어차피 국민들이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그런데 보면. 그렇죠. 좋은 기회로 보자. 그래서 누가 더 국민에게 잘하나 이런 강력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더 서로의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진검승부예요. 각각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2년 뒤 총선에서 나는데 그 시간을 해서 민주당이 싸움을 잘하는 야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용산 이전 반대 의사표현이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역대 최소 표차 승리를 허니문 기간 없는 정권 인수 과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사상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근원으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도리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이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인데 실천을 못했죠.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의 달콤함에 그래 포기를 했었던 것인데. 잠깐만요, 권 의원님. 너무 좋아서 거길 못 나왔다기보다는 경호 문제 때문에 검토하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 문제도 있지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은 청와대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왜 그러셨겠습니까? 순전히 반대를 위한 저는 반대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오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오버하면 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골프는 머리 들면 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쪽이 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대선 불복입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면 건전한 논쟁 그리고 또 합리적인 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누가 더 불리해지겠어요.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오히려 막 싸움이 벌어지면 당선자와 인수위 새로운 정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구도가 되니까 괜한 오바 같은 건 국민의힘에서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에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오바다라는 생각은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가장 작은 표 차이로 이겼다.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의 지지율의 차이로 이겼는가. 이것은 저는 현직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 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주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역대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다. 득표율이 아니라 득표수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게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을 뭐 가장 근소하게 이겼다 이런 얘기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선인에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말씀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제 프레임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을 한 레이코프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바른 프레임을 깔아라.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무속 프레임을 걸고 저쪽에서는 불복 프레임을 걸었는데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사실에 부합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강성 지지자층들은 아마 그걸 믿을 겁니다. 하지만 그쪽에 진영적인 소속감이 약한 그러니까 중도층 내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둘 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하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쪽에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끌고 왔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는 걸 해명하고 그다음에 그들과 그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 지지층이 이 강성 지지층들 이 사람들은 가슴이 좀 과도하게 뜨거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자기 유권자들을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정치가 해줘야 되는 거죠.